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이 됩니다.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쉽습니다. 그런데 약간 주의하여야 할 담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동영상 보시면서 내용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어떠한 질병 및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금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청구한다면야 뭐 상관이 없지만 바빠가지고 혹은 까먹고 있다가 한참의 기간 동안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너무 늦게 청구한다면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소멸시효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법에서는 소멸시효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 청구권 또한 마찬가지로 3년,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는다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게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년이란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작점을 다른 말로 소멸시효 기산점이라고 합니다. 만약 오늘이 2021년 10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할 때 2018년 12월 1일부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계산된다고 한다면 아직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나 2018년 9월 1일부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계산된다면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법에서는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쉽게 생각하면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이 됩니다. 다만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실종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실종된 날이 아니라 실종 선고가 확정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쉽습니다. 그런데 약간 주의하여야 할 담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암보험금의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진단서가 발행이 된 날을 소멸시효가 시작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암보험금의 경우에는 진단서 발행일이 아니라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온 날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제 입원 일당 보험금의 경우에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어떠한 수술 등을 하고 입원하였을 경우 며칠 입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두 달 혹은 수개월에서 몇 년 동안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첫 입원 날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마지막으로 퇴원한 날짜부터 시작을 하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입원 일당의 경우 조금 달리 봐야 됩니다. 지금 날짜가 2021년 10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피보험자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계속적으로 입원 치료를 하였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입원 첫날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3년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청구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퇴원일부터 계산하면은 아직 3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17년부터 입원 치료한 사실에 대해 모든 입원 일당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인데요. 2021년 10월 1일 입원 일당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하였을 때 2021년 10월 1일 기준으로 3년 전 입원 내역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고 3년 이내에 해당하는 입원 일당에 대해서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후유장애 보험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상당 기간 동안 치료를 한 이후에도 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최초 이제 사고가 발생한 날에는 이제 후유 장애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치료를 받고 나서 이게 회복이 될지 안 될지는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제 최초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이제 법원에서 판결들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기는 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는 기산한다라고 하고 있는 법 규정을 봤을 때 후유장애보험금은 다친 날 후유장애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후유장애보험금의 소멸시효는 후유장애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험회사가 잘못 판단했거나 보험금을 줘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본인들의 실적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처럼 보험회사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4년이 경과한 시점에 피보험자 측에서 알았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되는데요. 솔직히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받았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험금을 못 받고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상당히 좀 억울할 만도 합니다. 이게 이제 보험업계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상황인데요. 법원 사례의 내용을 보면은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하여 보험회사에게 2006년 7월 달에 재해사망 보험금을 청구를 하였습니다. 근데 보험회사는 자살로 인해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험회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유가족이 2014년 재차 재해사망 보험금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이제 법원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래는 이제 보험회사의 재해사망 보험금의 지급 책임은 인정이 되나 소멸시효가 지난 후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됐는데요. 따라서 보험회사에게 일단 어떤 보험금 청구를 하고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 부지급 통보 자체가 보험회사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보험사고 발생하고 나서 3년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자동차 사고의 경우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 사고도 3년 이내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제 사고 발생일 기준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병원의 치료비를 지불 보증한 날부터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불 보증이라는 것은 피해자에게 이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험회사가 대신 병원에다가 내주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지불 보증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고 발생일이 아니라 지불 보증이 끝나는 날 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이제 사기적인 계약이나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 무효나 혹은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보험회사가 취소나 무효가 되기 전까지 지급한 보험금을 수익자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이제 보험회사는 5년의 소멸시효 기간 동안에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다라면 과거 5년 동안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 각각의 사안에 따라 소멸시효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달라지게 되는데요. 보험회사에게 이제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있다면은 바로 하셔서 소멸시효 문제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혹여 사고 발생 후에 오랜 기간 동안에 청구를 안 한 경우 제가 말씀드린 소멸시효 기산점 부분을 참고하시어 그 기간 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